매년 4만 건이 넘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 하지만 대형 화재 대부분이 초기 진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복잡한 실내를 탈출하기 어렵고 집기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지는데요. 건물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그리고 대형 화재 예방법. 안전코리아에서 알아봅니다. (1999년) 경기도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모기향으로 인한 화재 발생. 2013년 적절한 대피 공간이 없어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하고 세 모녀가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2014년 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유독가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20여 명이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까지. 건물 화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4만 932건으로 2천여 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4,344억 원이라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처 방법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유독가스와 불길을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중랑소방서를 찾았는데요. 소방교육을 담당하는 강미행 교육관을 만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화기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불을 한번 꺼보세요. 자신 있게 소화기를 들고 불 근처로 다가갔지만 제대로 분사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저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아, 이 안전핀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근데 화재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해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안 뽑히는데요? 그렇죠. 소화기의 안전핀을 침착하게 뽑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화기는 몸통을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소화기의 호스를 뽑아들고 바람을 등지고 불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서 손잡이를 눌러 소화 약재를 뿌립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초기에는 소화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일반 화재용과 유류 화재, 전기 화재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종류의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추갑식 분말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용이 쉬운 소화기, 예를 들어 불에 직접 던지는 방식인 투척용 소화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일자와 제조업체의 연락처가 있는지, 검정필 표시가 붙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기의 보관인데요. 아직까지도 낡은 소화기들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거나 30년이 된 소화기가 건물에 비치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관리를 안 한 듯 소화기 밑둥이 녹슬고 손잡이도 부식돼 있는데요.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소화기는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이후 전량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수화기의 경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식 수화기의 저장 용기 안에는 별도로 가스를 압축시켜 저장한 고압 가스 용기가 부착돼 있는데요. 수화기 손잡이를 누르면 충전되어 있던 가스가 나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분말가루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수화기가 오래되면 가루가 덩어리처럼 굳어 소화약재를 외부로 분출하지 못하고 용기 아래쪽 부식된 부분에 압력이 집중돼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갑식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소화기, 과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개의 소화기가 있는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관상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는 게이지 표가 달려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네요. 압력 게이지가 없는 거는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고요. 네.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추갑식 소화기라고 해요. 이런 가압식 소화기를 갖고 계시는 분은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로 갖다 주시면 돼요. 추갑식 수화기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점검을 할 때는 네. 여기 압력 게이지가 부착이 돼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압축된 가스의 압력을 확인하는 거죠. 네. 지금 초록색 부분이 정상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소화기를 관리할 때는 네. 먼저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주셔야 돼요. 직사광선이 있다거나 너무 습한 장소에다가 관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또한 소화약재가 굳는 걸 막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흔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등은 네. 멀리서도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기동을 하게 되면 그때 기동했다는 뜻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발신기에 벨을 울려주게 되면 네. 비상벨이 울리게 되는 거죠. 소화전 내부에는 물을 트는 밸브와 소방 호스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불이 나면 소방 호스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나갑니다. 발화 지점에 호스를 조준하고 밸브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후 관창을 돌려 물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먼 거리 화재일 경우에는 물을 좁고 곧게 뿌리는 직사의 방법을, 넓은 지역 화재의 경우에는 물이 퍼지도록 뿌리는 방사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 잡은 상태에서 밸브를 돌려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대충 잡고 있다가 밸브를 돌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분사되는 물의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호스를 잘못 잡게 되면 수압에 의해 휘청이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이 이 관창하고 호스가 연결되는 부위가 네. 열리면 큰일 나겠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관창 부분만 잡고서 네. 관창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안전한 소화전 사용법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요양원 화재에서도 유독 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의 경우 희생자들은 화장실로 몸을 피했지만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 아니라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화재 사고에는 직접적인 화재보다 연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욱 큰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방법,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면 안 돼요? 먼저 일단 재빨리 탈출을 해야겠죠.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고 말했지만 연기의 위험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많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화재 시험장에서 건축자재에 불을 붙이자 새까만 연기가 나오는데요. 이 연기 속에는 집기가 타면서 발생된 유독성 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연기를 흡입할 경우 연기 속의 유독가스가 질식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유독가스가 방해하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모든 건물에는 대부분이 그 석유화학 제품에 의한 유기성 어떤 화물에 의한 재료들을 내부 마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유독가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유독가스를 피해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옷가지로 막고 이동하는 것인데요. 특히 물에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젖은 수건이 연기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실험 박스에 2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한 곳에는 마른 수건을, 또 다른 곳에는 물에 적신 수건을 올려서 고정시킵니다. 실험 박스 하단에 있는 구멍을 통해 연기를 투입했는데요.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젖은 수건 쪽엔 연기가 올라오지 않지만 마른 수건 쪽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젖은 수건은 어떻게 질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젖은 수건은 뜨거운 열이 직접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물기가 섬유 조직에 구멍을 메꿔줘 밖에서 들어오는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녹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분자 속 산소 성분이 호흡을 돕습니다. 연기를 피해 탈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는데요. 먼저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살짝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반대편에 불길과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출구가 없다면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연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이나 옷, 이불을 물에 적신 뒤 문틈을 꼼꼼하게 막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나면 연기는 바닥으로부터 약 30cm 정도의 높이로 신선한 공기층을 남겨두고 확산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는데요. 연기와 유독가스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시 대피 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접 화재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해보는 것인데요. 이곳 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해본 것은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는 것이었는데요. 불이 난 것을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방 안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로 정전이 되어 주변은 온통 암흑으로 변한 상황에서 화재 연기가 피어오르고 모두가 문 밖으로 탈출하는데요.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벽을 따라 유도등을 보며 대피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한 사람이 공포심에 질리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모두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약간은 차분하게 갖는 게 중요하고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봤었을 때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후레쉬 손전등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켜고 안전하게 밖으로 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건물의 비상대피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비상시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다 차면은요 헐렁헐렁하잖아요. 무섭겠죠. 이렇게 앞에 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창 깨진 거나 못이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긁히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서 너무 위험해요. 약 3m씩 돼서요. 사용법을 모른 채 완강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완강기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이 완강기는
되면요, 이 벨트를 몸에다 먼저 착용을 하시는데요. 네. 착용은 뭐 배나 허리 쪽에다 하시면 흘러내려서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네. 벨트를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완강기의 벨트를 몸에 고정시키고 고리를 벽에 겁니다. 그리고 완강기의 로프를 땅으로 떨어뜨린 후 창문 밖으로 발을 내려놓으며 앉고 로프를 꼭 잡습니다. 창문 밖 허공으로 몸을 던져 로프에 매달린 채 다리는 벽 쪽으로 뻗어주며 자세를 잡고 손을 놓으며 그대로 땅으로 착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체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배웠던 안전수칙대로 잘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에서 아래층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손수건이나 옷가지를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대피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화재 발생 층에서 문이 열려 화염에 휩싸일 수 있고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에 질식될 위험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비상구는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피난처이기 때문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상구를 막게 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난 계단에는 별도의 물건들이라든지 적재물을 두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건 이제 유지 관리상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자전거라든지 집안의 집기들을 일부 적시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건물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가 이런 안전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대피할 때는 먼저 손잡이를 살짝 만져봅니다. 만약 실내에 갇힌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이나 옷가지를 물에 적신 뒤 문틈으로 막고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대피를 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합니다. 비상유도 등을 보며 낮은 자세로 벽을 따라 탈출합니다.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후레쉬나 손전 등을 이용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탈출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나와야 하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해서 지상으로 탈출합니다. 만약 지상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 손수건 등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과 연기로 인한 질식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탈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이용합니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매년 200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수도가 있고 배기 시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을 이용해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출입문이 불에 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살수 설비입니다. 문 표면에 부착된 이 설비는 수도와 연결시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이 분사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배기 시설을 화재 시 급기 시설로 전환해주는 가압 시설인데요. 연기가 거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실내에 맑은 공기를 공급합니다. 살수 시설을 장착한 화장실, 그리고 일반 화장실 앞에 불을 피워 실험을 해본 결과 일반 화장실의 경우에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살수 시설을 장착한 화장실 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건재했는데요. 방 안을 살펴본 결과 연기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차단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노약자, 또 미처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각 그 층 내지는 가까운 곳에 긴급 대피 공간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 우리 생활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건물 화재는 초기에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 소화시설의 사용법을 익혀 긴급 시에 활용하고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숙지한다면 건물 화재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